데요. 그동안 펜코 대통령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즉시에 펜코를 들여다봤더니 코멘트를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돈 넘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정치익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불과 이제 만 40세고 여러 번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국회의원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앞날이 창창한데 이 영상이 박제돼서 본인 선거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국면 때마다 쫓아다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인 행태인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표 구성을 보게 되더라도 이건 실무적인 얘기지만은 10%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6.5 정도는 보수 성향, 3.5 정도는 중도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제 그 발언을 보고 그를 지지하려고 마음먹었던 3.5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런 변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가부 폐지나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했지만은 그런 젠더 갈라치기라는 공박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이게 사실 준비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팀 이준석이 전부 다 가동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필터링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여과나 거름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실력이라는 것이,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도 그러네요. 이준석 민심 나락같다 이제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구경 기자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거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인생에 이제 남는 것은 박제예요, 박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출마 때마다 이 영상이 이제 돌아다닐 텐데 방금 전에 보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에서 이준석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 단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1차 마감이 오늘 정오예요. 5월 28일 정오, 그거 하나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단체 고발 참가 신청장, 이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일까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및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참가 신청이 되는데, 이게 여성 단체들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준석 후보는 정직도 정당성도 정의도 없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과장됐다고 하던 이준석은 TV 토론을 이용해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침해를 무한 재생되게 했다. 타인의 고통, 여성의 고통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전시하는 것은 사이버 렉하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정치 분야였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고 정치가 똑바로 안 돼서 비상계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탄핵도 그렇고 벌써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 혐오와 갈라치기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제 1번 주제였습니다. 그게 토론의 제 1번 주제였는데 막판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하다.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바로 사퇴하라고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했었죠. 바로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편의점에 출연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선제적 고발을 했는데 죄명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쉽게 얘기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벌 가능한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심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런 인식 문제를 따지게 되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가족들이 공공연하게 보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정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다층적인 죄과를 물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캠프 안에서 전략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 논의를 해서 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우리 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러니까 기본 판단은 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제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다 그럼요. 모든 캠프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심을 했어요. 그냥 이재명 재판만 얘기하기로. 기승전 대장동. 네. 기승전 대장동, 기승전 뭐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 비방전을 하기로 작심을 했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면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말로 옮길 수가 없는 지경의 얘기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막 뭐라 그러지? 적의에 차서 하는 발언처럼 저는 보였는데 김은지 기자는 그 발언을 할 때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굉장히 사실 저 이야기를 왜 하지? 라고 심지어 저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단어가 왜 방송에서 나오지라고 충격을 받고 방송 중에 이제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더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엔 점점 더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걸리고 아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 인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이준석이 큰 정치하기에는 뭐 망했다 이렇게 볼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론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체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멘탈을 최대한 흔들 수 있는 그 발언을 준비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듣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들려서 실언을 하기를 바라고 함정을 파고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정치가 1단 2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단 30단인 사람인데 이 정도의 유도신문에 걸릴 것도 없는데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1차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나의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 건 TV 토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1, 2차 때보다 3차 때 훨씬 더 무리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단일화도 안 하겠다고 세상 만방이 공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숨는 방법, 튀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TV 토론의 노예가 되고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이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시 펜코 대통령의 펜코식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장해찬 씨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도 화해했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화해했어요? 왜냐면 반 한동훈 전선에 네. 같이 또 적의 적은 친구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당초에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다시 화해했어요. 그들의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해관계의 바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게 그 최초의 그 모티베이션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자인데 어디 나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최소한의 공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안 받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외신 기자들이 저는 당연히 그 어제 모니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니터를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하거나 야, 이 수준하고야 참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 세계 기자들이. 스스로 망신을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폭이에요. 평상시 보는 레퍼런스가 뭔지에 대한 결국 의문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희 같이 고관여자로서 매일 뉴스 보는 사람도 저는 그 뉴스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또 아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 이런 맥락들을 앞에 뭐 이재명 후보 겨냥한 욕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조차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오늘 비판하는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개혁신당의 이제 초창기 주요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개혁신당 처음 만들어질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려면 두 가지를 끊어야 된다. 하나는 펜코, 하나는 할배.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예, 얘기하는 김종인 건가 위원장을 보죠? 얘기하는데 네. 두 어떤 그 메커니즘에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네. 약간의 가스라이팅처럼 여기에 지배당해서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네. 그거를 끊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 계신데 지금 딱 그 형상이 마지막 3차 TV 토론 때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